아, 참. 이 이야기는 올해 72살이 된 김영자 할머니에 관한 거예요. 평생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사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지요.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김치 담그고 국 끓이며 하루 종일 시장에서 발품 팔아 사셨어요.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물어볼 때마다 뿌듯하셨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항상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입에 붙은 채로 늙으셨어요. 아들이 공부할 때는 과외비 대기 위해 밤늦게 반찬 만들어 팔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 적금 깨기도 하셨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아들 잘 되는 모습 보는 게 행복이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입사하고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했어요. 주택권 아파트에 자리 잡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 성공했구나 하며 뿌듯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나이 들어 아들 곁에서 손주 보고 평온한 노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폐렴 걸려 몇 달 병원 다니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모아둔 돈 바닥나고 반찬 가게 수입도 예전만 못했어요. 나이 들다 보니 체력 떨어지고 손님 줄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가스요금 몇 달 밀려 정지 통보 받았는데 당장 50만 원 있으면 해결될 상황이었어요. 평소 아들에게 돈 얘기 안 하셨는데 이번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전화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 급한 일 생겨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했어요. 아들은 바쁘다는 듯이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했어요. 하지만 가스 정지되면 큰일이라 직접 아들 집으로 갔어요.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가서 도착했어요. 벨 누르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하며 반갑지 않은 표정 숨기지 않더군요. 급한 일 생겨 아들 좀 보러 왔다 하시니 며느리가 현관 앞에서 가로막아요. 아들이 회사 일로 바쁘다며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안에서 아들 목소리 들려요. 엄마 우리도 여유 없어요.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했어요. 얼굴 마주치지 않고 문 너머로 말이었어요. 아들아, 엄마 정말 급해서 온 거야.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하시니 엄마 정말 안 돼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했어요. 어머니, 아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했어요. 그 말투가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아들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터덜터덜 걸어가며 눈물 났어요. 평생 아들 위해 살아온 제가 50만 원 빌리려다 쫓겨나다니.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서 혼자 집에서 먹으며 서러웠어요. 가스는 결국 정지됐어요. 무릎 아프고 약 주러 가는데 아들에게 연락할 용기 안 났어요. 그때 인생 막막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오렌지인 박 여사에게 연락 왔어요. 박 여사는 같은 나이로 혼자 사는 분인데 가끔 안부 물어요. 그날도 안부 전화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얘기 들었어요. 영자야, 너 아들 투자 성공해서 전세집 놔두고 상가 샀다며. 지인들이 그러던데 했어요. 순간 머릿속 하얘졌어요. 아들 얼마 전 대출 갚느라 힘들다고 했는데 사업 확장 위해 상가 매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물으니 내 아들 친구가 시장에서 자랑하고 다니더라.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전화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그동안 일들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사업 시작할 때 빌려준 돈들, 아직 갚지 않은 수천만 원. 생각해보니 아들은 몇 년 전 사업 시작하며 여러 차례 돈 빌렸어요. 처음 100만 원, 다음 500만 원, 작년 1000만 원 빌려갔어요. 매번 엄마 사업 잘 되면 바로 갚을게 약속했지만 한 번도 안 갚았어요. 저는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아들 그 돈으로 사업 성공하고 상가 매입할 정도 됐는데 제가 5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여유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 순간 배신감 밀려왔어요. 빌려준 돈 수천만 원인데 제가 급할 때 50만 원도 안 빌려주다니. 며느리와 함께 현관 앞에서 쫓아낸 것도 생각나며 분노 치밀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 안 하기로 하셨어요. 72살 나이에 아들과 싸우며 원망하며 살기 싫었어요. 대신 할 수 있는 일 차근차근 생각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수년 전 아들 사업 자금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 선 일이에요. 아들이 엄마 혼자서는 대출 어려워 형식적으로 보증서 달라 부탁할 때 주저없이 도장 찍어줬어요. 지금 보니 그 연대보증 서류 아직 유효할 수 있겠어요. 아들도 사업 잘 돼 여유 생겼으니까요.
집에서 오래된 서류 뒤져봤어요. 다행히 연대보증 서류 남아 있었어요. 복잡해서 혼자 이해 어렵지만 효력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시청 갔어요. 민원실 직원에게 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물었어요. 직원이 친절히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자세한 상담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니 제 상황 명확해졌어요. 연대보증 아직 유효하고 채권 회수 절차와 연대 책임 종료 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대요. 상담사가 어머니 이런 일은 가족 안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했지만 이미 마음 정했어요. 그동안 빌려준 돈과 연대보증 책임 정리하고 앞으로 각자 인생 살자 생각했어요. 더 이상 아들 성공 위해 희생 싫었어요. 차근차근 서류 준비했어요. 빌려준 돈 증빙 자료, 연대보증 서류, 받은 피해 내용 정리했어요. 오랜 시간 걸렸지만 이렇게 하며 아들에게 얼마나 많이 줬는지 깨달았어요. 법률구조 공단 도움받아 내용 증명 준비했어요. 아들에게 보낼 편지 내용 여러 번 고민했어요. 원망 늘어놓고 싶었지만 낳아 키운 아들이라 품위 지키고 싶었어요. 결국 간단히 엄마로서 의무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내 책임은 내가 져라. 그동안 빌려준 돈과 연대보증 책임 정리하고자 한다 써서 보냈어요. 내용 증명 발송하고 며칠 후 아들 전화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보내했어요? 목소리 당황스러워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인데 반갑기보단 서운함 컸어요. 차분히 아들아, 엄마가 50만 원 빌리러 갔을 때 너 뭐라고 했니? 여유 없다고 했잖아 했어요. 그런데 상가는 어떻게 샀니 했어요. 아들 말 잊지 못했어요. 엄마 그건 투자한 돈 묶여 당장 현금 없었던 거야. 오해하지 마 했어요. 변명하지만 더 이상 속기 싫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돈 아쉬운 게 아니라 사람이 아쉬웠어. 그런데 넌 날 돈보다 못하게 만들었구나 했어요. 이렇게 말하자 아들 한참 말 없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가족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해 하며 화석해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고. 그럼 가족이 50만 원 빌리러 왔을 때 현관 앞에서 쫓아내는 게 가족 일인가 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 쏟아냈어요. 엄마가 평생 너 위해 살며 언제 제대로 부탁해봤니? 그런데 정말 급할 때 간 것조차 거절당했어 있어요. 아들 변명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 상황 안 좋았어. 며느리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안 들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에게 빌려준 돈 얼마인지 알리? 엄마가 너 때문에 연대보증 선 것도 기억하니 했어요. 아들 그제야 심각성 깨달은 듯 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말 법정까지 갈 생각이야 하며 떨렸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며칠 후 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 야위었어요. 잘 차려입었지만 표정 어두웠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요 했지만 이미 마음 정했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중재해 결국 법적 합의로 갔어요. 연대보증 서류 정리하고 빌려준 돈 일정 부분 합의금으로 받기로 했어요. 전액 못 받지만 원하는 건 돈 아니라 정리였어요. 합의서 서명하며 아들이 엄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물었어요. 아들아 이제 우리 각자 살자 했어요. 합의 끝나 받은 돈으로 밀린 가스요금 해결했어요. 병원비 정리하고 생활비 마련했어요. 남은 돈 노후 자금으로 뒀어요. 마음 가벼워졌어요. 아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걱정 사라졌어요. 더 이상 아들 성공 위해 인생 희생 안 해도 되니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아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 나아요. 자존심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근처 경로당 프로그램 알게 됐어요. 다양한 활동 중 글쓰기 수업 눈에 들어왔어요. 평생 글과 거리 멀었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겁났어요. 나이 많고 배운 것 없는데 글쓰기라니. 하지만 선생님이 인생 경험, 곧 글 재료라 하시니 용기 냈어요. 글쓰기 시작하며 인생 돌아봤어요. 아들 위해 살며 자신 돌보지 못했다 깨달았어요. 항상 엄마 괜찮다 하며 감정 욕구 억눌렀어요. 수업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비슷했어요. 자식 위해 희생했지만 나이 들어 외면당한다 하셨어요. 저만 아니라는 게 위로됐어요. 글쓰기 하며 인생 객관적으로 봤어요. 아들 위해 산 게 옳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어머니 이제라도 자신 위해 살아보세요 하시니 처음 이해 안 갔어요. 평생 누군가 위해 살았는데 나 위해 산다니. 하지만 차츰 의미 알았어요.
나 위에 산다는 건 이기적 아니고 같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아들 성공이 제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어요. 아들은 아들 인생, 저는 제 인생 있어요. 늦었지만 깨달아 다행이었어요. 글쓰기 외 합창단 가입하고 요리교실 다니며 친구 만났어요. 나이 들어 새것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제 시간 생긴 게 좋았어요. 그동안 아들 걱정으로 복잡했는데 이제 오늘 뭘 할지 내일 어디 갈지 계획 세우는 재미있었어요. 가끔 아들 생각나지만 예전처럼 그리워하거나 연락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살겠지로 정리됐어요. 몇 달 후 아들 문자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했어요. 죄송한 마음 있나 봐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어요. 더 길게 대화 싫었어요. 아들도 더 연락 안 했어요. 처음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이 좋다 생각했어요. 억지 관계 유지하며 상처받는 것보다 각자 길 가는 게 나아요. 아들도 중년이니 책임져야 하고 저도 제 인생 책임져야 해요. 요즘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해요. 예전 아들 걱정으로 잠 못 잤는데 지금은 푹 자요. 하루 규칙적이고 건강 좋아졌어요. 경로당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취미 찾아봐요. 얼마 전 스마트폰 배워 버스 시간, 날씨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작은 성취지만 큰 의미예요. 평생 남 위에 살다 이제야 나 위에 사는 법 배우니까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언해요. 자식 고민 있는 분들 상담 요청하시면 경험 나누어요. 자식은 자식이고 당신은 당신이에요. 자식 위해 희생 좋지만 자신 잃지 마세요 했어요. 많은 분들 공감해요. 특히 여성분들 비슷 경험 많아요. 평생 가족 위에 살다 자신 돌보지 못한 채 늙었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다 말씀해요. 저처럼 극단 선택 안 해도 경계선 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는 기준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존중하는 관계 돼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자식과 연 끊었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선택이니까요. 아들에게 무시당하며 전전긍긍 사는 것보다 나아요. 인생 끝에 남는 건 자식 아니라 나 자신이라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각자 인생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야 해요. 늦었지만 알게 돼 다행이에요. 아, 여러분 나이 들었다 해서 새로운 시작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한 시간 잘 보내세요.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세요.